안녕하세요. 바른소명연구소 소장 태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열애, 수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수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면에 대해 연구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상당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면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반면 예전에는 오히려 졸음을 꾹 참고 잠을 적게 자는 것이 성공의 표본이 되곤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더 빠른 사회적 인정을 꿈꾸며 성공을 위해 수면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고 야근하며 일에 몰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생긴 만성적인 수면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피로감이 저의 일상을 더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깨어있어도 깬 것 같지 않은 만성 수면 부족에 따른 피로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수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꾸는 멋진 인생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수면이라는 여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른수면연구소는 바로 이때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를 개선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다 보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그림을 빛내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라는 여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의 깊은 잠을 돕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2012년부터 수면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잠을 자지 않는 동물, 수면에 필요 없는 동물이 있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생명체가 지구를 지배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자는 잠이지만 사실 수면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과 같은 현대 문명이 아닌 아프리카 초원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맹수의 습격을 받을지 몰라 하루하루 잠에 들고 일어날 때마다 신의 가호에 감사하며 일어나야 될 겁니다. 누구에게나 수면은 철저한 무방비 상태로 갑니다.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이기도 한 거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의 수면 시간이 육식 동물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기린의 수면 시간은 1.9시간인 반면 사자는 10시간이 넘습니다. 초식 동물은 자는 동안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힐 위협으로 인해서 길게 자지 못하게 진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매일매일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수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수면 부족 1위 국가입니다. 수면 부족에 있어서는 일본과 1, 2위를, 노동 시간에 있어서는 멕시코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잠은 적게 자면서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대입 수험 생활을 하면서 사당오당 이런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즉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혹은 잠은 죽어서 실컷 자. 이런 말. 얼핏 들으면 되게 밑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폭력적인 말입니다. 죽어서 실컷 자는 거예요. 저는 수면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꼭 바로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잠은 7시간 이상을 자야지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고요. 숙면을 취해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 설비와 비슷합니다. 공장의 기계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며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쓸 수 있는 사용 연한보다 훨씬 더 빨리 망가져서 수명을 다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쉬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지 않으면 기대 수면만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잠은 죽고 나서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수면 부족 상태로 살다 보면 정말 세상을 하직하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이런 수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조금씩 바로잡히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주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TV 프로그램에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주를 5병 마셨다, 술을 한 짝으로 시켜놓고 다 마셨다, 누가 연예인 최고의 주다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청객 분들도 전반적으로 환호하고 멋있게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가요? 주량을 자랑의 영상의 댓글을 보면 반응이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 많이 마신 게 자랑이야, 내세울 게 없어서 주량을 내세우고, 술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다 훅 간다, 미리미리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수면에 대한 인식도 이것처럼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수면 부족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컨설턴트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젯밤 꼴딱 새면서 발표자를 준비했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전문적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주위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체계적인 프로젝트 계획 속에 실패한 겁니다. 또한 내가 하는 업무는 창의성은 그다지 필요가 없고 그냥 잠을 줄이고 시간만 쏟아부으면 해결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농업적 근면성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숙면으로 최상의 컨디션에서 말끔한 정신,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이라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는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취합니다.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모두 하루 8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요.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 또한 하루 8시간가량 숙면을 취하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몽롱한 상태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업무 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높여서 최상의 선택을 매 순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최고 품질의 선택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잠인 것이고요. 그럼 우리 인생의 여배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만나고 불면증 극복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병적인 불면증으로 악화되기 전에 실생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면 전략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십시오. 커피를 딱 2주간만 한 모금도 안 마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데렐라처럼 개운하게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 시간에 별 생각 없이 커피를 여러 잔 마셨을 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바로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졸음 유도 호르몬이 아데노신의 흡수를 방해해서 중추감각의 흥분을 유발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섭취한 카페인이 분해되는 데는 적게는 3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적어도 오후 5시부터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의 1일 카페인 섭취 한도는 400mg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스턴트 커피 한 봉에는 69mg, 커피 전문점 아메리카노에는 150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커피를 마시다 보면 섭취 한도를 매우 쉽게 넘기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 2위고요. 100만 명 이상 커피 전문점에서는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위인 일본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주변 번화가를 둘러보시면 커피 뷔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죠.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면 이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커피를 안 마시고 사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잠을 푹 자고 싶다면 카페인을 끊거나 확 줄여야 돼요. 이건 마치 다이어트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치킨을 끊냐, 야식은 못 끊는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커피 외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카페인의 양이 매우 많은데요. 요새 인기인 디카페인 커피의 D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다는 뜻입니다. 디카페인에는 통상 10mg 수준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음료, 녹차, 홍차, 초콜릿, 단백질 보충제, 다이어트 식품들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 섭취하고 카페인 섭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을 들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합니다. 저녁에 멜라토닌이 흠뻑 분비돼야 잠이 들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5분만 스마트폰을 누워서 들여다봐도 우리의 입면 시간, 즉 잠드는 시간이 뒤로 30분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의 콘텐츠는 보통 재밌는 영상, 먹방, 게임 방송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이죠. 이러한 시청각 자극은 우리의 뇌를 굉장히 각성시킵니다. 스마트폰 조작이 중뇌 깊숙한 곳에서 생성되는 도파민을 방출해서 중독작용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뇌가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잠이 와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너무 피곤해져서 잠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다가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통잠이 아닌 쪽잠을 자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녁이 되면 집안 곳곳에 조명의 조도를 놔주시고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것이 우월한 수면 전략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5승급 호텔 가보면 대부분 조명이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천장에는 등이 아예 없습니다. 한국인이 느끼기에는 너무 답답하다, 불 다 킨 거냐 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컴컴한 느낌인 거죠. 바로 이런 환경이 잠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녁이 되면 집안의 불빛은 최소화하고 따뜻한 느낌의 노란 불빛, 백열등은 은은하게 최소한으로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내 의지만으로 너무 어렵다면 이런 소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휴대폰 감옥인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침대와 멀찌감치 넣어놓고 충전하면 올바른 수면 습관을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생체 리듬 교란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령 주말 아침에 밀린 잠을 몰아서 늦잠을 자고 싶더라도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잠을 자는 것은 권장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요일과 무관하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인식 속에서 오늘이 월요일이구나, 이게 주말이구나 같은 요일 부분은 머릿속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신체에게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방학이나 학기 중이 다 똑같은 하루이기 때문에 주말에 몰아서 잘 경우 체내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우리 몸에서는 사회적 시차가 발생해 마치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에 다녀온 것처럼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으로 바람직한 수면 환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침실을 이렇게 세팅하시면 모두가 꿀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이 잘 오는 수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습도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온도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좋습니다. 수치로 표현하면 21도에서 23도 수준으로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이 좋고요.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수준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숙면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호텔은 침실을 설계할 때부터 공기의 흐름, 공조에 매우 신경을 써서 숙면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면 더 평소보다 푹 잘 수 있는 거죠. 그 말인즉 우리 집도 이제 온도와 습도를 관리만 잘하면 호텔처럼 꿀잠을 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습도계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챙겨서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항상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침실의 소음은요 40dB 이하가 좋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이 50dB 수준이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죠. 이 부분은 따스하고 무게감이 있는 침구로 권장드립니다. 공기는 약간 선선하고 이불안은 따뜻한 포근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불이 너무 가벼우면 안정감이 없어서 약간 내 몸을 푹 덮어주는 무게감 있는 이불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서 더 권장이 됩니다. 우리가 신문지 같은 거 깔고 자면 잘 못 잘 것 같잖아요. 포근하게 덮어주는 느낌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은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수면의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업무 공부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적어도 11시에 꼭 잠자리에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머릿속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진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누가 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왼쪽에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쪽에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고 깨어있는 시간을 낭비 없이 일도 있게 집중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수면에 투자하고 푹 자는 사람이 개인의 행복 그리고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모두 한 발 앞서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푹 자도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안에 고민만 하시고 오늘부터는 두 다리 쭉 뻗고 7시간 이상 주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에 성과를 내고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수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잠을 어떻게 하면 덜 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수면 시간을 줄이면 내가 깨어있는 시간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매우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잠을 푹 자다 보면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숙면의 힘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두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면서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당장 그 어떤 첨단 의학의 힘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수면 없이 실현하기란 정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수면에 대해 연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었던 진정한 수면의 가치를 되찾고 우리 사회가 푹 자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모두 갖게 될 그날까지 말이죠. 충분한 숙면과 치열한 삶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한 숙면이 전제되어야만 진정으로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켜줄 여백요리 수면을 오늘 밤부터 완벽하게 완성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서진영이었습니다.